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 스티븐 레비츠키와 베니얼 지블렛 교수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이 요즘 민주주의는 쿠데타가 아니라 투표장에서 무너진다, 이런 좀 충격적인 메시지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핵심 내용이 뭔지 한번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과거의 군부 쿠데타 이런 방식 말고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약화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위기 신호들,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고 있죠. 저자들이 전 세계 여러 사례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헌법 같은 어떤 제도 자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선거로 당선된 지도자가 슬그머니 독재자처럼 변해가는 과정, 이걸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저자들이 그럼 잠재적인 독재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이걸 4가지 행동 패턴으로 딱 제시를 해요. 아, 4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민주주의 게임의 규칙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어기는 태도. 아, 규칙을 무시하는 거군요. 네. 둘째는 경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으로만 보는 거죠. 경쟁자를 파트너가 아니라 적으로 본다. 그렇죠. 셋째는 폭력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모습. 폭력이요? 마지막 4번째는 언론 자유를 포함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려는 경향이에요. 이런 신호들로 포퓰리스트나 극단주의 정치인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와, 그 4가지 신호들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데요. 이게 요즘 뉴스에서도 언뜻언뜻 보이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자들이 더 강조하는 거겠죠. 이런 위험한 지도자를 막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규범의 약화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책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규범으로 2가지를 꼽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상호관용, 그리고 제도적 자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호관용이라는 건 정치적 경쟁자를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당한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예요. 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아, 서로 존중하는 거군요. 그리고 제도적 자제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한 권한이라도 이걸 함부로 막 휘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좀 자제할 줄 아는 그런 자세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의회 다수당이라고 법안을 막 밀어붙이기만 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 2가지 규범이 약해지면 정치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되고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진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규범, 즉 서로 존중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약속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라는 거죠. 정말 곱씹어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규범이 약해졌을 때 선출된 지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나요? 이게 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더 무섭다고 하던데요. 네, 그 방식들이 아주 교묘해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자들이 3가지 주요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3가지 전략이요? 첫째는 심판 매수하기. 그러니까 사법부나 감사기구 같은 중립적인 감시기구를 자기 편 사람으로 채워서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 심판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군요. 네. 둘째는 경쟁자 퇴출시키기.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 같은 곳을 세무조사나 명예훼손 소송 같은 걸로 압박해서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드는 거죠. 경기장에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경기 규칙 바꾸기. 선거법이나 선거구 획정 같은 걸 슬쩍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고쳐서 애초에 게임 자체가 불공정하게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운동장을 기울게 만든다. 와, 비유가 정말.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한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깨닫기 어렵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느끼기가 더 어렵다는 거군요. 정말 교묘하네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잘 만들어진 헌법 조항이나 법률 같은 공식적인 제도뿐만이 아니라 네, 서로를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범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규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는 과연 이런 미묘한 위기 신호들을 잘 감지하고 있을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 사례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거든요. 네,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요. 특히 요즘처럼 인종이나 민족, 여러 배경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규범을 다시 살리고 이걸 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네,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 주변의 정치 환경에서 혹시 이런 미묘한 위협 신호들을 느끼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적인 대화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 뭘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보다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직접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